네, 새정치민주연합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 반입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입니다. 지난 5월 말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 반입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7월 11일 한미 간의 합동실무단이 구성되었고 합동실무단이 구성된 지 한 달이 다 된 지난 8월 6일에서야 사건의 현장인 오산기지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우리 당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7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오산기지 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기다려달라는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주한미군이 고위험 병원체인 탄저균을 이용해 어떠한 실험을 몇 차례 걸쳐 실시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비밀 반입 행위는 명백히 소파 양해사항 제26조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당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우리 당의 공개 질의에 대해 8월 17일 월요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미국 국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CDC 질병관리예방본부는 더웨이 시험장으로부터 탄저균 샘플을 배달받은 실험실에 처분 명령을 전파하였고 핵, 화학, 생물 부착관보는 탄저균 포자가 있는 모든 미 국방부 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있는지 즉각적으로 검사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시들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살아있는 탄저균에 대한 미국의 5월 22일 최초 발표일 이후 5일이 지나서야 주한미군은 언론에 오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을 발표하였는데 늑장 발표를 하게 된 이유와 5일 동안 어떤 조사와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2. 5월 21일 주한미군이 오산기지 실험실에서 냉동 보관 중이던 샘플을 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기 중에 노출된 적은 없습니까? 실험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 노출 후 예방조치 실험실 제독, 공기 포집 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실을 폐쇄하였습니까? 탄저균 샘플의 공기 중 노출 실험이 있었습니까? 주한미군 측은 국내에 반입된 살아있는 탄저균에 대해 미 CDC 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폐기되었습니까? 또한 폐기된 탄저균 샘플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3.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배송 사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노출 후 예방적 조치를 받은 사람은 미 국방부 소속 15명과 미 비국방부 소속 6명 등 21명이라고 발표했으나 노출 후 예방적 조치를 받은 이 21명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이런 조치를 받았는지 국가나 장소 등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이고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는 지난 5월 29일 당시 탄저균 사고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5명의 미정규 공군, 10명의 미정규 육군과 3명의 민간 고용인, 그리고 4명의 미국인 등 모두 22명이 탄저균과 관련하여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예방적 의료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발표대로라면 이번 탄저균 배송 사건과 관련해 예방적 조치를 받은 사람은 모두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소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배송된 탄저균 가운데 유독 오산기지에만 이러한 예방적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주한미군은 6월 5일 주피터 프로그램을 시연할 계획으로 탄저균을 반입하였습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대기 중 생화학 물질을 포집하는 야외 실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외 실험을 우리나라에서도 실행할 예정이었습니까? 5. 미 육군 화생방어 합동참모국에 따르면 생화학 실험 및 훈련이 실시되는 주한미군 실험실은 용산, 평택, 군산 3곳이 있습니다. 이들 기준에 설치되어 있는 실험실, 연구소의 구체적 기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언제 설치되었고 설치된 이후 고위험 병원체가 반입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3곳의 실험실 모두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는데 고위험 병원체 등에 대한 배송 경로 및 배송 과정에서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민간인이 노출될 가능성 여부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6. 살아있는 탄저균의 반입은 생물무기 금지 협약 및 소파 규정 위반이며 국내법인 감염병법 및 생화학무기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국제법 및 국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파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과 같은 공개 질의를 우리 당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 반입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바입니다. 오는 17일 월요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복부에 맞이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